나는 그날 지하철에서 내려서 집으로 가는 길에 로또 추첨 방송을 봤다. 화면 속 숫자들이 하나씩 떠오를 때마다 내 손에 쥔 티켓이 떨렸다. 6억 9천만 원인의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채 1시간도 가지 않았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가족들이 모여들었고 그들의 눈빛은 이미 돈을 향해 번들거렸다. 오빠, 진짜야. 우리도 같이 산 거잖아. 여동생 지은이가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의 애교가 아니라 갈증에 미친 듯한 탐욕으로 물들어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지만 속으로는 차가운 칼날이 스쳤다. 이 돈은 나 혼자 산 거다. 그들은 모른다. 내가 왜 로또를 샀는지, 왜 이 순간을 기다려왔는지.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중얼거렸다. 이제야 좀 살 만해지겠군. 내가 왜 그렇게 고생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가족 목도 챙겨야지. 그의 말투는 명령이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나와 물었다. 민준아, 은행에 가서 바로 이체해. 집안 빚부터 갚아야 해. 빚. 그 빚은 내 인생을 갉아먹은 그들의 빚이었다. 10년 전 형이 저지른 사기를 내가 대신 뒤집었었을 때 그들은 나를 버렸다. 내가 왜 형 대신 감옥에 가? 가족이잖아. 그때의 외침이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핸드폰을 켜고 은행 앱을 열었다. 6억 9천만 원 숫자들이 춤을 추듯 빛났다. 하지만 나는 돈을 쓰지 않았다. 대신 노트북을 열고 오래된 파일을 꺼냈다. 가족 재정 계획. 아니, 복수 계획. 형, 민호. 내가 다시 나타난 순간부터 시작된 이 게임. 내가 그 돈으로 도망쳤을 때 나는 감옥에서 내 자리를 메웠다. 이제 내 차례다. 밤이 깊어지자 가족 회의가 열렸다. 거실에 모인 그들은 이미 분배를 논의 중이었다. 민준이 몫은 3억, 우리 나머지 나눠서. 형이 말했다. 그는 최근에 나타나 화해하자고 했지만 그의 눈은 여전했다. 교활한 여우의 눈. 나는 문을 열고 나왔다. 좋아. 내일 은행 가서 처리하자. 그들의 환호 속에 나는 속으로 웃었다. 내일 모든 게 시작될 테니까.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은행으로 향했다. 서울의 번잡한 거리, 여름비가 내리는 가운데 어머니가 팔을 잡고 속삭였다. 민준아, 엄마 믿어. 이 돈으로 다 잘 될 거야. 이 믿어. 그 단어는 내게 독이었다. 은행 창구에서 서류를 작성할 때 나는 일부러 지연시켰다. 잠깐, 확인 좀. 직원이 물러가자 나는 형을 봤다. 그의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다. 돈 냄새를 맡은 개처럼. 거래가 끝나고 우리는 카페로 갔다. 먼저 집값 갚자. 아파트 담보 대출이야. 아버지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 그들의 시선이 모였다. 이 돈은 가족 사업으로 쓰자. 내가 투자할게. 이 사업. 그들은 환하게 웃었다. 하지만 그 사업은 가짜였다. 내가 세운 껍데기 회사, 신뢰 투자. 그 안에 숨겨진 함정.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 지은이가 물었다. 오빠, 왜 그렇게 차갑게 굴어?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 그 단어는 나를 웃게 만들었다. 10년 전 형이 회사 돈 5억을 빼돌렸을 때 나는 왜 그걸 덮으려 했을까? 사랑 때문. 아니, 어리석음. 형은 증거를 지우고 나를 프레임으로 만들었다. 내가 한 거야, 민준아. 형이 도와줄게. 감옥에서 나온 나는 빈털털이었다. 가족은 나를 버리고 형을 감쌌다. 그날 밤 나는 형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호 형, 내일 만나자. 사업 이야기에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좋아, 동생. 이제 제대로 해보자. 제대로. 내가 모르는 게 많아, 형.
형과의 만남은 강남의 고급 카페에서였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창밖으로 펼쳐진 그곳에서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사업 계획을 논의했다. 민준아, 내가 CEO 해, 내가 마케팅 맡을게. 형의 미소는 완벽했다. 그는 항상 그랬다. 대학 시절부터 그는 사람을 홀리는 재주가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미소 뒤에 빈 껍데기를 알았다. 좋아. 투자금 4억으로 시작하자. 나머지는 가족 목. 나는 서류를 내밀었다. 신뢰 투자는 부동산 펀드였다. 표면상으로는 안전한 투자, 하지만 내부 코드는 내가 설계한 바이러스였다. 돈이 들어가면 서서히 증발하는 구조. 형은 서류를 훑어보고 서명했다. 이제 우리 가족이 부자야. 그의 손이 내 어깨를 두드렸다. 그 손길이 역겹게 느껴졌다.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민준아, 지은이한테 좀 줘. 애가 결혼 준비 중이야. 이 결혼. 지은이는 25살, 아직 대학생이었다. 엄마, 돈은 사업에 넣었어. 곧 배당 나올 거야.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뭐? 왜 그렇게 서둘러? 가족 먼저 챙겨야지. 그 말에 나는 웃음이 나왔다. 가족 먼저? 감옥에서 홀로 썩어갈 때 누가 나를 챙겼나? 그 주말 우리는 가족 모임을 가졌다. 한강공원에서 피크닉. 평소라면 평화로운 풍경이었겠지만 이번엔 달랐다. 아버지가 고기를 굽는 동안 형이 나를 끌어당겼. 민준아, 솔직히 말할게. 그때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 그의 눈은 진심이 아니었다. 그냥 돈을 위한 연극. 형, 잊었어. 이제 새로 시작하자. 나는 그의 잔에 술을 따랐다. 그 술 속에 숨겨진 비밀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지은이가 다가왔다. 오빠, 나 진짜 필요해. 남친이 차 샀대. 같이 타고 다니자. 그녀의 눈은 초롱초롱했다. 하지만 그 남친은 형의 친구였다. 형이 세운 함정, 나를 유혹해 돈을 빼내려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기다려. 사업 성공하면 다 줄게. 그녀의 입술이 삐죽 나왔다. 오빠, 왜 그래? 나 싫어. 밤이 되자 나는 혼자 한강을 걸었다. 바람이 차가웠다. 10년 전 감옥에서 본 꿈이 떠올랐다. 형이 웃으며 사라지는 꿈, 그 꿈 때문에 나는 로또를 샀다. 이겼을 때 어떻게 할까? 그 계획은 단순했다. 주고, 빼앗고, 지켜보는 것, 가족의 탐욕을 키워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월요일, 사업이 시작됐다. 신뢰 투자 사무실은 홍대에 빌린 작은 오피스였다. 형이 직원을 뽑았고 나는 코드를 입력했다. 펀드에 돈이 들어오자 가짜 수익률이 올라갔다. 10%, 20%. 가족들은 환호했다. 민준 천재, 아버지가 맥주를 사왔다. 하지만 실제로는 돈이 해외 계좌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내 계좌로. 한 달 후, 첫 배당이 나왔다. 각자 5천만 원. 어머니는 새 옷을 샀고, 지은이는 여행을 갔다. 형은 차를 바꿨다. 민준아, 고마워. 이제 형이 갚을게. 그는 나에게 1억을 빌려달라고 했다. 사업 확장하자. 나는 줬다. 하지만 그 돈은 다시 순환될 터였다. 그러나 균열이 생겼다. 지은이가 울며 왔다. 오빠, 남친이 돈 달라고 해. 안 주면 헤어진댐. 나는 그녀를 안아주며 속삭였다. 지은아, 그 사람 믿지 마. 형이 시킨 거야. 그녀의 눈이 커졌다. 뭐? 오빠 미쳤어. 그녀는 달려나갔다. 형에게 알린 게 분명했다. 그날 밤 형이 찾아왔다. 민준아, 무슨 소리야? 가족을 의심해.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나는 웃었다. 형, 기억나? 감옥에서 내 편지 돈만 벌면 나와서 도와줄게라고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나는 문을 닫았다. 게임은 이제 본격화됐다. 형의 방문 후 집안 분위기가 변했다. 어머니가 나를 피했고 아버지는 술만 마셨다. 지은이는 형 곁에 붙어 다녔다. 오빠가 이상해. 돈 때문에 미쳤어. 그녀의 속삭임이 들려왔다. 나는 상관하지 않았다. 계획은 순조로웠다. 실외 투자의 수익률이 50%를 넘자 외부 투자자들이 몰려들었다. 10억, 20억. 돈이 쌓일수록 형의 눈이 번들거렸다. 민준아, 이제 그만 팔아. 현금화하자 형이 말했다. 사무실에서 늦은 밤 나는 모니터를 보며 대답했다. 아직 더 키워야 해. 그는 내 어깨를 쥐었다. 너 이상해. 왜 이렇게 고집부려? 그의 소나기가 세졌다.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형, 내가 나한테 한 짓 기억해? 그 사기, 내가 한 거잖아. 내가 왜 대신 갔지? 형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건 가족을 지키려고 지키기? 웃기지도 않았다. 그는 돈을 훔쳐 도박에 빠졌고 증거를 나에게 돌렸다. 경찰이 올 때 그는 울며 말했다. 민준아, 내가 하면 돼. 형은 가족의 기둥이야. 나는 3년을 살았다. 나올 때 가족은 잘했어 한마디였다. 형, 이제 내 차례야. 나는 USB를 내밀었다. 이 안에 모든 증거 있어? 내 사기 기록, 내 감옥 서류. 그의 눈이 흔들렸다. 이걸 왜 선택해? 사업 계속하거나 경찰에 넘겨. 그는 USB를 빼앗고 나갔다. 그날 펀드에 이상이 생겼다. 누군가 코드를 건드린 흔적. 형이었다. 다음 날 뉴스가 떴다. 신뢰 투자,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 형이 익명 제보를 한 거였다. 투자자들이 철수하려 했고 나는 사무실을 지켰다. 진정하세요. 조사받아요.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가족들은 나를 비난했다. 내가 무슨 짓 한 거야? 아버지가 소리쳤다. 어머니는 울었다. 우리 돈 다 날아갔어. 나는 그들을 모았다. 거실에서 비가 내리는 밤, 모두 들어봐. 이건 시작이야. 지은이가 물었다. 오빠, 무슨 뜻이야? 우리 다 망할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왜냐면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까. 나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10년 전의 진실. 형의 사기, 내 희생. 그들은 침묵했다. 형이 앞으로 나섰다. 거짓말이야. 민준이가 미쳤어. 돈에 물든 거지? 분쟁이 터졌다. 아버지가 형을 때렸다. 이 새끼야, 내가 그랬어. 어머니가 주저앉았다. 지은이는 울었다. 오빠. 미안해. 몰랐어.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한 두려움이 있었다. 돈을 잃을 두려움. 나는 그 광경을 지켜봤다. 이게 바로 내가 원한 거였다. 가족의 붕괴. 경찰이 왔다. 펀드 조사. 형은 증거를 숨겼지만 나는 백업을 준비했다. 형, 내가 제보한 거 알아. 하지만 그 USB, 복사본이 있어. 그는 나를 노려봤다. 너 악마야, 악마. 내가 만든 악마다, 형. 사업은 무너졌다. 투자자 소송이 쇄도했다. 가족들은 나를 원망했다. 내 복수 때문에. 하지만 나는 돈을 챙겼다. 5억, 나머지는 증발한 척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나는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팠다. 지은이의 눈물. 그녀는 정말 몰랐을까? 소송이 길어졌다. 법정은 서울지법. 차가운 공기 속에 가족들이 앉아 있었다. 형은 변호사를 고용해 민준의 음모라고 주장했다. 제 동생이 가족을 파괴하려 했습니다.
그의 증언은 감동적이었다. 배심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는 증언대에서 울었다. 우리 아들 둘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녀의 눈물은 진심처럼 보였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 눈물은 돈을 위한 거짓. 내 차례였다. 10년 전 제 형이 회사 자금을 도박에 썼습니다. 증거는 여기 있습니다. 나는 서류를 제출했다. 형의 은행 기록, 도박장 CCTV. 법정 안이 술렁였다. 형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위조야. 하지만 증거는 완벽했다. 재판부가 휴정을 선언했다. 밖으로 나오니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가족 간 복수극. 누가 진실인가? 플래시가 터졌다. 나는 미소 지었다. 가족입니다. 하지만 배신은 용서 못해요. 그 말은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지은이가 나를 붙잡았다. 오빠, 그만해. 다 망가져. 그녀의 손이 떨렸다. 지은아, 내가 형편이야.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하지만 엄마 아빠가. 집으로 돌아오니 문이 부서져 있었다. 강도. 아니, 형의 짓이었다. 방 안은 엉망. 내 노트북이 사라졌다. 나는 웃었다. 백업은 클라우드에. 형은 이제 필사적이었다. 그날 밤 전화가 왔다. 민준아, 만나자. 화해하자.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만남 장소는 한강 다리 아래. 비가 내리는 자정. 형이 서 있었다. 돈 다 내놔. 소송 취하할게. 그는 칼을 들고 있었다. 가벼운 과도, 하지만 위협적이었다. 형, 칼까지. 내 수준이 그게 다야. 그는 다가왔다. 너 때문에 다 잃었어. 가족도, 명예도.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내가 먼저 잃었어? 나를 버렸을 때? 그가 휘둘렀다. 나는 피했다. 다리 난간에 기대며 말했다. 형, 경찰에 신고할까? 내 칼. 그는 멈췄다. 손이 떨렸다. 민준아. 왜 나한테만 이렇게 해? 왜? 그 질문에 나는 대답했다. 사랑했으니까. 형을, 가족을. 그는 주저앉았다. 울었다.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나는 그를 데리고 경찰서로 갔다. 자수. 형은 사기와 협박으로 추가 기소됐다. 뉴스는 형제의 화해. 아니면 최후의 배신이라고 썼다. 가족들은 나를 저주했다. 내가 형을 망쳤어. 아버지가 소리쳤다. 하지만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민준아, 이제 그만. 돈은 내 거야. 나는 돈으로 새 삶을 시작했다. 제주도로 이사, 작은 카페를 열었다. 바다를 보며 커피를 내리는 일, 평화로웠다. 하지만 지은이가 찾아왔다. 오빠, 나 결혼할게. 진짜 사람 만났어. 그녀의 미소는 순수했다. 축하해. 나는 돈을 주지 않았다. 대신 스스로 해봐. 그녀는 울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형이 출소했다. 편지가 왔다. 민준아, 아직 안 끝났어. 게임은 계속되는 듯 했다. 형의 편지 후 나는 불안했다. 제주의 바다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다. 카페 손님들이 서울 뉴스 봤어요. 가족 복수 드라마 같아요. 라고 수근거렸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은 타들어갔다. 형은 자유였다. 2년 형량, 감형. 돈으로 변호사를 사서. 어느 날 어머니가 왔다. 제주공항에서 기다리던 그녀는 늙어 보였다. 민준아, 집에 가자. 형이 기다려. 나는 차를 몰며 물었다. 엄마, 왜 형편이야? 나를 버린 건 누구?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가족이잖아. 다 용서해야 해, 용서? 그 단어는 내게 독침이었다. 서울로 돌아왔다. 집은 텅 비어 있었다. 아버지는 병원, 지은이는 도망쳤다. 형이 거실에 앉아 있었다. 왔어. 동생이 그의 미소는 여전했다. 무슨 일로? 화해. 진짜로 그는 서류를 내밀었다. 가족재단. 남은 돈으로 세운 기부단체. 내 돈으로, 우리 이름으로 속임수였다. 세금 회피, 그의 복귀. 나는 서명하지 않았다. 형, 왜 안 포기해? 그는 웃었다. 너처럼. 복수 맛에 중독돼서 우리는 대치했다. 그 순간 문이 열렸다. 지은이었다. 그만해. 다들 미쳤어. 그녀가 소리쳤다. 오빠들 때문에 엄마 아빠가. 아버지 돌아가셨어, 아버지? 심장마비. 뉴스도 안 됐다. 장례식장에서 우리는 울었다. 형이 내 손을 잡았다. 미안, 진심일까? 나는 모른다. 하지만 그날 나는 결정했다. 복수 끝내기. 돈을 재단에 넣었다. 형과 함께. 하지만 조건, 형은 떠나라. 형은 떠났다. 캐나다로. 지은이는 결혼했다. 어머니와 나는 제주로. 카페를 키웠다. 평화가 왔다. 하지만 밤에 나는 꿈을 꾼다. 형의 미소, 가족의 배신. 복수는 끝났나? 아니, 영원히 내 안에. 시간이 흘렀다. 2년 제주의 카페는 유명해졌다. 배신의 커피라는 별명으로. 손님들은 내 이야기를 물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가족 이야기예요. 다들 비슷하죠. 어머니는 옆에서 도왔다. 민준아, 이제 행복해. 그녀의 손은 따뜻했다. 하지만 눈빛에는 죄책감이. 어느 가을 편지가 왔다. 형에게서. 민준아, 아이가 태어났어. 내 조카. 용서해줘. 사진 속 형의 미소는 부드러웠다. 아이의 눈은 나와 닮았다. 나는 답장을 썼다. 축하해. 돈 보낼게. 하지만 돌아오지 마. 지은이가 아이를 데리고 왔다. 오빠, 내가 삼촌이야. 아이의 웃음이 카페를 채웠다. 그 순간 나는 느꼈다. 복수의 끝은 용서가 아니었다. 잊음. 가족은 상처지만 피할 수 없는 혈육. 하지만 트위스트가 있었다. 형의 편지 속 숨겨진 USB. 열어보니 진실. 10년 전 사기, 형 혼자 아닌 어머니의 공모. 엄마가 돈 필요하다고 나는 충격받았다. 어머니를 봤다. 그녀는 고백했다. 미안해. 내 아빠 빚 때문이었어. 나는 무너졌다. 누구를 용서할까? 형. 어머니. 나 자신. 나는 돈을 불태웠다. 아니, 기부했다. 모든 걸 빈손으로 제주 바다를 봤다. 자유였다. 하지만 빈곤한 자유. 사람들은 논쟁했다. 그가 영웅인가, 악당인가, 나는 웃는다. 둘 다오 가족은 그렇다. 배신과 사랑, 탐욕과 용서. 끝나지 않는 드라마. 이게 내 이야기. 6억 9천만 원의 복수. 하지만 진짜 승자는? 모른다. 너희가 판단해.